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PLC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LC 프로그램을 이용한 논리 회로는 이제 다양한 논리 회로들을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AND 회로와 OR 회로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 회로입니다. AND 회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AND 회로는 두 개의 입력 조건이 1이 되었을 때만 출력을 1을 내보내는 회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만 가지고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자장비가 다 그렇습니다. 0과 1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두 개의 입력 조건이 전부 다 1이 되어야지만 출력으로 1을 내보내는 회로를 AND 회로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으로 출력이 되면 0으로 입력이 되면 출력값은 0이 되는데요. 우리가 PLC 프로그램에서 AND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직렬로 구성을 합니다. A 조건과 B 조건을 직렬로 구성해서 출력을 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회로가 AND 회로입니다. 두 번째, OR 회로는요, 이것 또는 저것,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출력으로 1을 내보내는 회로를 OR 회로라고 합니다. OR 회로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입력 조건 A가 0이고 B가 0일 때 출력은 0을 내죠. 근데 A든 B든 둘 중에 하나만 1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숫자를 갖게 되면, 데이터를 갖게 되면 출력을 1을 나타내죠. 또는 둘 다 1을 나타낼 때 출력은 1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AND 회로는 직렬로 연결했지만 OR 회로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PLC 프로그램에서 PLC가 이 조건들을 해석할 때 어떤 순서로 해석을 하냐면 PLC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입력 조건과 출력 조건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A 조건의 입력 조건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B를 처리하고 Y를 처리합니다. 이때는 가장 먼저 왼쪽의 신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지만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거 처리하고 두 번째 B,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게 됩니다. 몇 가지 회로를 더 설명드릴게요. NOT 회로인데요. NOT 회로는 반전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은 이제 그런 회로를 NOT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오는 입력 조건이 1이 되면 결과는 0을 출력해내고 0을 입력하면 1을 출력해내는, 그러니까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서 출력해내는 회로를 NOT 회로라고 합니다. 앞에서 0을 입력하면요 1을 출력해내고 1을 입력하면 0을 출력해냅니다. 지금 이것은 역코일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역코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A 접점으로 A라는 입력을 했을 때 코일을 역코일로 받겠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NOT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는 조건을 거꾸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NOT 회로입니다. 이 뒤에 설명하는 그런 회로들은 전부 다 이렇게 NOT 회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NAND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NOT AND 회로라고 하는데 AND 회로 조건하고 반대의 조건을 출력해내는 것입니다. AND 회로하고 똑같이 직렬로 연결했는데 이 코일을 역코일을 썼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A 조건이 0이고 B 조건이 0일 때 출력은 1을 내보내게 됩니다. AND 회로하고 정반대의 출력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A 조건이 0, B 조건이 1일 때는 1을 출력해내고요. 둘 다 1일 때만 0을 출력해내는 회로가 바로 NAND 회로라고 합니다. PLC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짭니다. 직렬로 구성을 AND 회로하고 똑같이 하지만 코일만 역코일을 쓰죠. 이제 NOR 회로를 볼까요? NOR 회로는 NOT OR 회로를 NOR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OR 회로와 출력 결과가 반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AND 회로하고 OR 회로 비교해서 볼까요? OR 회로를 보면 둘 다 00일 때
0을 출력해내고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을 출력해내지만 5할 회로는 반대죠. 둘 다 0일 때만 1을 출력해내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0을 출력해내는 게 바로 노할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논리 제어 회로를 배웠으면 PLC 프로그램도 옆에다 이렇게 짜놨는데요. 이제 컴퓨터로 돌아가서 이런 PLC 프로그램, 이런 논리 제어 회로를 어떻게 코딩을 하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G5000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를 열어서 새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하고 XBM 그리고 XGB, XBMS로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새 프로그램이 열리면 먼저 엔드 회로부터 해보겠습니다. 엔드 회로는 이 A 접점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을 말하고요. F3키를 눌러서 이게 A 접점을 입력하는데요. XBM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쓸 이제 PLC는 P00부터 P07까지 입력 접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접점은 P00부터 P07까지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선생님은 P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P00이 입력되고요. 엔드 회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접점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요. P1로 접점 두 개를 P00과 P01을 쓰겠습니다. 출력 코일은 F9라고 하는 요 코일 핫키가 있고요. 단축키가 있고, 출력은 P20부터 P27까지 총 8개의 출력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P20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엔드 회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PLC와 연결하지 않고 직접 이 동작하는 것을 보시려면 시뮬레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기 아래쪽에 명령 아이콘으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형태, 시뮬레이터 시작 끝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뮬레이터 PLC에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모드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P00과 P01을 이 PLC 모니터 상에서 강제로 0이든 1이든 그러니까 ON이든 OFF든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이나 엔터키를 치시면 현재값 변경이라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요. 강제 IO에서 이걸 클릭해서 강제 입력을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01도 강제 IO를 허용으로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이제 엔터키만으로 ON과 OFF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P00번을 ON 해주겠습니다. 현재값 입력 ON으로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P00번이 이렇게 파란색 여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파란색 여기가 이렇게 커서가 들어온 것은 연결이 됐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글자가 빨간색으로 변한 것은 이 P00번의 접점이 작동이 됐다. 그러니까 작동 여부를 이 글자 색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00번만 작동했을 때는 P20번이 작동을 하지 않죠. P20의 글자 색이 바뀌지 않았죠. 아직도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P00만 이제 데이터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으면 P20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오프 해주시고요. P01을 ON 시켜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ON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래도 P20은 출력이 나가지 않아요.
아직도 글자 3개 안 바뀌었죠?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P00과 P01을 모두 함께 작동시켜서 이 신호가 연결되게끔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ON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야 P22 빨간색 글자로 바뀌고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신호 연결이 됐다 라고 하는 뜻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엔드 회로는 이 P00과 P01이 모두 다 작동되어야지만 P20의 출력이 나가는, 이 코일의 출력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것은 여러분들 PL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쪽을 입력 모선이라고 했고요. 이쪽을 출력 모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입력 모선 쪽에 접점을 무한대로 달 수가 있습니다. 이쪽 입력 모선 쪽에는 접점을 무한대로 달 수가 있는데 한 줄에, 그러니까 여기 0번 라인 있죠? 한 줄에 코일은 하나밖에 달 수가 없어요. 이 코일을 여기다가 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끄고요. 모니터를 끄고 시뮬레이터도 끄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시뮬레이터가 꺼지고요. 입력 접점은 여기에 무한대로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 출력 코일은 여기에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못 답니다. 출력 코일을 2개 달려고 하면 그 밑에 줄에다가 출력 코일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 코일을 그 다음 줄에다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라인에 입력 접점은 무한대로 달 수 있지만 출력 코일은 하나밖에 못 단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울 때는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이것도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으려면 F5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이으는 방법도 있고 좀 숙달이 되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F5 키만 이렇게 눌러줘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숙달되면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게 엔드 회로였고요. 엔드 회로는 2개의 입력 조건이 모두 다 1이 되어야지만 출력에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OR 회로를 해볼까요? 자, OR 회로는 이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을 OR 회로라고 하는데요. 엔드 회로와 어떻게 출력이 달리 나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01을 지워주시고요. 여기 F5키를 눌러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가 A 접점을 하나 더 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 P01이라고 하는 이 회로를 달아주고 이렇게 세로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로선 연결하는 것은 F6키가 있습니다. 커서를 이쪽에 두시고 커서를 여기다 두시고 F6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달리하면 커서를 여기다 두고 F6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게 바로 OR 회로인데요. OR 회로의 작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시작하고요. 확인을 눌러서 PLC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됐고요. 자, 모니터 모드가 실행됐는데 아까 P00과 P01번은 강제 IO,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0과 1을 줄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허용해 줄 필요가 없고 이미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ON 시켜 보겠습니다. P00을 ON 시켜 볼게요. P00을 ON 시켰더니 P20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P00번에서 1이라는 신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P01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P20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을 P00번을 오프 시켰을 때는 P20번도 작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P01번을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P20이 어떻게 출력이 나갈까요?
온 시켜보겠습니다. 자, P01번을 작동시켜도 P20이 작동이 되죠. 글자가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보면 P20에 출력이 나가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P20에 연결된 출력 기기가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 둘 다 한번 온 시켜볼까요? P00부터 P01까지 둘 다 한번 온을 시켜보겠습니다. P00과 P01을 온 시켜도 이 P20은 작동을 하죠. 이거 둘 다 한번 오프 시켜볼까요? P01 오프 시키고요. P00도 오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P20이 작동이 되지 않죠? 이게 바로 OR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조건, 두 가지 조건 이상에서 OR 회로를 구성했을 때 이 각각의 조건들이 하나만 작동을 하더라도 출력이 나가는 회로, 이런 회로를 OR 회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끄고요. 자, 그러면 낫 회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낫 회로는 이 코일을 전 코일을 쓰지 않고 역 코일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 전 코일로 되어 있는 P20번을 역 코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 코일은 F11키로 있는 그 단축키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클릭해서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P20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여기 커서를 두고요. F11키를 눌러도 이렇게 역코일로 바뀝니다. 나테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테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시뮬레이터로 동작을 시켜볼게요. PLC에 가상의 PLC에 쓰기를 하고요. 자, P00번이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 P20이 빨간색 글자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P00번에 0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줬는데 P20은 1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P20이. 그러면 반대로 P00번을 작동을 시켜볼게요. 강제 온을 시켜보겠습니다. 강제 온을 시켰는데 신호 연결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어요. 신호 연결은 파란색으로 되는데 P20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P20에 출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역코일입니다. 역코일이고요. 낫회로입니다. 낫회로는 이렇게 역코일을 써서 해줄 수가 있고 낫회로는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온 신호를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코일을 이용해서 낸드 회로를 구성해 볼까요? 낸드 회로는 not and 회로라고 했습니다. and 회로하고 똑같이 구성을 하면 되지만 and 회로하고 이렇게 똑같이 구성을 하면 되지만 여기 쓰이는 코일이 역코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낸드 회로가 되는데요. 앞에서 입력되는 이제 그 신호 조건과 반대돼서 그러니까 and 회로와 반대가 되도록 신호 출력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켜고요. 가상의 PLC에 프로그램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료했고요. 자, 강제 IO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00과 P01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인데 P20이 이제 빨간색 글자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P20에 PLC 출력 P20번에 출력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P20번에 연결된 출력기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아무런 입력 신호를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0, P00과 0, P01도 0일 때 P20은 출력을 1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AND 회로와는 반대죠.
그러면 P00번에 강제 온을 시켜볼게요. 강제 온을 시켰는데 P20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P01번에도 P00번을 오프시키고요. P01번을 온 시켜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P20번은 작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둘 다 한번 온을 시켜볼까요? P00번도 온 시키겠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 들어오는 조건이 모두 다 1일 때만 P20번은 0이라는 신호 출력을 내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ND 회로와 정반대의 출력을 내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NAND 회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도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기본적인 논리 회로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AND 회로, OR 회로, NOT 회로, NOR 회로, 이런 회로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응용해서 쓰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면 PLC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논리 회로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낸드 회로까지 했으니까 노알 회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알 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입력을 주지 않았는데 P20번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노알 회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P00번을 작동을 시켜볼게요. 온 시키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돼도 P20번은 꺼집니다.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P20번에 연결된 출력기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P00번을 끄고요. P01번을 온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20번이 그래도 작동이 꺼져요. 오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P00과 01번을 둘 다 온 시켜볼까요? 둘 다 온 시켜도 P20번의 작동은 꺼지죠. 이게 바로 그 노알 회로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디지털 논리 회로, AND 회로, OR 회로, NOT 회로, 그리고 NAND, NOR, 이 네 가지 회로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PLC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적인 논리 회로를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런 PLC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논리 제어 회로를 배웠으면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실생활에 어떤 이런 회로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PLC 대부분의 이게 자동화 기기는 PLC 프로그램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기 동작에서 동작 버튼을 이제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만 기기가 동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컴퓨터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컴퓨터가 푸시버튼 스위치로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만 컴퓨터가 계속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어떻게 한 번만 딱 클릭을 했을 때, 한 번만 딱 터치를 했을 때 계속 그 기계가 작동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또 그 기계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LC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논리제어 다음에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회로가 바로 이런 회로입니다. 자기유지 회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회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입력 조건으로 온 신호를 받은 입력 조건으로 출력 신호를 내보냈다면 그 출력 신호를 다시 온 신호로 받아서 그 신호로 하여금 계속 기기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처음에 받았던 입력 조건은 오프가 돼도 처음에 이제 그 온이 됐던 그 기기로 자기 스스로 출력을 유지시키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자기유지 회로는 정지 버튼과 이제 같이 쓰였을 때 정지 버튼과 오프 버튼, 그러니까 온 버튼과 오프 버튼을 동시에 두 개 눌렀을 때 오프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온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용되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런 회로는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면 오프 우선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유지 회로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AND 회로와 OR 회로가 같이 쓰였죠? 근데 이 OR 회로에서 여기서 받는 조건을 한번 보세요. 자, 이 A는 온기능 접점입니다. A를 작동시키면 B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A를 작동시키면 Y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근데 A를 작동을 온시켰다가 꺼트려도 이 Y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Y 스스로 접점을 받아서 Y 스스로 신호를 받게 하는 이런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B를 누르게 되면 요 B라고 하는 접점을 누르게 되면 이 자기유지 회로는 끊어져서 여기로 신호가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A는 이제 ON 기능 접점이라고 하고 B는 이제 OFF 기능 접점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근데 OFF 우선이라고 했죠. A와 B를 동시에 두 개 같이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연결 신호를 줬는데 여기선 끊어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1이라는 신호를 보내줘도 여기서도 1이라는 신호를 보내줘도 이 B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는 A와 B를 두 개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는 Y는 출력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죠. 근데 이제 어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정지 버튼, 오프 스위치를 눌렀다 하더라도 온 스위치가 작동이 된다면 작동이 계속 되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때는 바로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AND 회로하고 OR 회로를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B접점을 B라는 스위치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걸 한번 조건을 한번 볼게요. A라는 버튼을 ON 시켰을 때 Y 출력이 나가죠. 여기서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1이라는 출력으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이라는 출력을 내보내면 이 Y라는 접점이 작동돼서 붙게 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기유지, 방금 전에 배웠던 자기유지가 돼서 계속 이 조건을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위에 거하고 다른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접점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자기유지 회로가 끊어지겠죠. 근데 위에 거와 다른 것은 A와 B 스위치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A와 B 스위치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여기선 1이라는 신호가 오고 여기서는 0이라는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OR 회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1, 0이라 하는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출력은 1이 되겠죠. 위에 프로그램과 밑에 프로그램의 차이를 알겠나요? 똑같이 A라는 스위치는 ON 스위치로 쓰고 B라는 스위치는 OFF라는 스위치로 쓰이는데 이렇게 구성됐을 때와 이렇게 구성됐을 때의 두 개의 차이점은 ON 스위치와 OFF 스위치를 동시에 눌렀을 때 그 출력이 켜지느냐 꺼지느냐, 그래서 ON 우선이냐 이렇게 하면 ON 우선, 이렇게 하면 OFF 우선, 이렇게 하면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로 옮겨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PLC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적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유지 회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G5000 프로그램을 열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창에서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이제는 프로젝트 이름을 자기유지 회로라고 이름해 보겠습니다. CPU 시리즈는 XGB, XBMS고요.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자기유지 회로는 AND 회로와 OR 회로를 이제 응용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회로는 자기유지 회로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로는 OR 회로입니다. P0번을 입력 적점으로 쓰고요. 그리고 출력 코일은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Y 대신에 출력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접점, 그러니까 P20부터 P27까지 출력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에 있는 P20 주소로 되어 있는 기기로 코일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A 접점을 P20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 코일로 받은 신호를 여기에서 입력 신호로 받아서 OR 회로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F6키를 눌러서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이게 바로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이제 P0번을 누르면 P20번이 들어오고 P00번을 이제 떼면 오프시키면 P20번이 꺼져야 되는 회로인데 이렇게 P20번 출력 신호를 다시 입력 신호로 받게 되면 자기유지 회로가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기유지 회로가 안 됐을 때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이제 기계가 작동한다고 보면 강제 IO를 허용을 해주시고요. 이 P00번을 온 시켜 놓았을 때만, 그러니까 이제 작동 푸시 버튼일 경우에는 계속 누르고 있을 동안에만 이 P20이 작동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P20을 손에서 이렇게 떼면 기기 작동이 멈춰요. 이게 얼마나 이제 불편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자기유지 회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대로 F3키 눌러서 P20을 출력 신호로 보냈던 P20을 다시 입력 접점을 쓰고 이렇게 OR 회로로 구성을 해주면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의 PLC에 프로그램을 써주고요. P00번을 강제 온 시키겠습니다. 자, 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P00번을 누르면 P20이 작동을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P00번을 오프 시키면 P20이 꺼졌어요. 근데 작동이 오프 됐습니다. 근데 P00번을 오프를 시켜 볼게요. 그래도 P20은 계속해서 작동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P20이라고 하는 출력 신호가 다시 입력 신호로 받게 돼서 자기가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LC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회로고요. 이 자기유지 회로가 없다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뭐 푸시버튼 스위치가 됐든 어떤 스위치가 됐든 계속해서 눌러줘야지만 작동이 돼야지만 출력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한 번만 입력 신호가 있어도 계속 기기는 작동을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작동시키는 건 알겠는데 이걸 꺼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다가 이제 비접점, 그러니까 브레이크 접점을 써서 이 비접점을 작동시키면 여기 꺼지도록 해줄 거예요. 근데 온우선 자기유지 회로인지 오프우선 자기유지 회로인지 비접점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오프우선 자기유지 회로를 쓰고요. 오프우선 자기유지 회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우선 자기유지 회로는 비접점을 여기에다가 5할 회로 한 블록과 직렬되게 비접점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P1번을 비접점으로 놔주고요. 그러면 P00번을 눌러서 P20번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 P20번이 자기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P01번을 작동시키면 자기유지 회로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00번을 온 시키겠습니다. 온 시켜주고요. P00번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기유지 회로니까 오프 시켜줄게요. P00번 오프 시켜줘도 P20은 계속해서 온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온 상태 유지된 것은 자기 자신의 입력 접점 신호를 받아서 계속 자기 자신이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P01번으로 이제 오프 스위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허용을 해주고요. 강제 IO 허용을 해주고 ON을 시켜줄게요. ON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서 신호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P20이 작동이 멈췄죠. P01이 작동을 하게 되면 P20이 작동을 멈췄죠. 이걸 다시 오프를 시켜주면 자기유지 회로 상태가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P01번을 오프 시켜줘도 P20은 다시 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오프 우선 회로냐면 P00번과 P01번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출력 신호가 온되냐 오프되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온 우선이냐 오프 우선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회로는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고 P00번과 P01번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실제로 오프가 우선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00번을 온 시켜주고요. 온 시켜주고 P01번을 온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P20번의 작동이 멈춥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출력 신호가 오프가 되는 이런 자기유지 회로를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 그러니까 P00과 P01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이걸 온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비접점을 위치를 바꿔서 비접점의 위치를 바꿔서 여기다가 비접점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P00번은 단독 조건으로 이렇게 이 한 블록은 이제 구성을 해주고요. 이 블록과 이 블록을 P00번 블록과 이 블록을 5할 회로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쓰기 완료를 했고요. 자, P00번을 눌렀어요. 온 시켰습니다. P00번을 온 시키면 P20이 당연히 작동을 하고요. P00번을 다시 오프 시켜도 P20이 자기유지 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신호로 자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P01번은 이제 오프 스위치로 활용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P01번을 작동을 시키면 P20의 자기유지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P20이 오프가 되겠죠. P01번을 온 시켜주겠습니다.
P01번을 온시켜줬더니 P20번이 작동이 끊어졌죠. 자, 오프 시켜주겠습니다. P01번을 오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0번은 기동 시작 버튼, P01번은 정지 버튼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00번과 P01번을 동시에 온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P00번을 온 시켜주니까 P20이 살았죠. 그러니까 온 됐죠. P01번을 또 같이 온을 시켜줘볼까요? 아까는 P01번을 온 시켜줬을 때는 P20이 작동이 오프된 상태였는데, 오프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두 개의 스위치, 두 개의 입력 접점을 모두 온 시켜줘도 P20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비접점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지,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활회로적으로 따지면 이제 P00번에서 1이라는 신호가 나가게 될 테고, P01번에선 이쪽 P20과 P01은 엔드 회로로 구성이 돼서 여기서는 0이라는 회로가 신호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는 1, 여기는 0 이라는 신호가 가니까 우활회로로 구성됐으니까 당연히 P20은 ON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일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여기서 1이라는 신호가 나가고 여기서 1이라는 신호가 나가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1인데 지금 여기서 이게 비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0이라는 신호가 나가게 되면 0과 1이 엔드 회로로 이렇게 만나, 이 블록과 이 블록이 엔드 회로로 만나게 되면 둘 다 1이 되어야지만 P20이 출력이 나갔죠. 이게 바로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고, 요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와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 자기유지 회로는 여러분들 계속 프로그램 하면서 기기를 계속해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자기유지 회로를 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유지 회로를 배웠고 논리 회로도 배웠죠?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베이터도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거의 한 99% 엘리베이터가 PLC로 프로그램을 제어를 합니다. PLC로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제어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프로그램 제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간단한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엘리베이터 다 타보셨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그 안에 사람이 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안쪽에 보면 이제 문 열린 버튼과 문 닫힌 버튼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층간 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문 열린 버튼을 눌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문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 중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문 열린 버튼 눌렀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문이 열려지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 고장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문 열린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문 열린 버튼은 언젠가는 문이 열려야 되겠죠. 문 열린 버튼은 필요하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을 때 문이 열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출력이 동시에 나왔을 때, 두 가지 출력을 낼 수 있는 입력 조건이 동시에 나왔을 때, 어떤 한 가지를 우선해두고 어떤 한 가지를 우선 동작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줘야 될 텐데, 그런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인터롭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출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한 가지 출력 신호가 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회로를 인터롭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로가 바로 인터롭 회로입니다. 출력을 이제 두 가지를 썼습니다. Y1과 Y2. 예를 들면 이 Y1을 엘리베이터 층간 이동하는 이제 그런 출력이라고 보고요. Y2를 문 열림 버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1을 눌러서 A1을 작동시켜서 A1이 자기 유지가 돼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게 문 열림 버튼 A2 버튼을 눌렀어요. A2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문이 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리면 안 되겠죠? 그때는 Y1을 1이라고 하는 이 출력 신호를 비접점으로 쓰게 되면 이 회로는 Y1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Y2가 동작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AND 회로죠? 이 조건은 OR 회로지만 자기유지 회로는 OR 회로지만 이렇게 인터롭 회로, 이게 바로 인터롭 회로입니다. 인터롭 회로 그럴 때는 비접점으로 출력이 되면 안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비접점으로 다른 출력의 신호를 여기다가 비접점으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인터롭 회로가 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인터롭 회로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 PLC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번 이제 입력을 해보고요. 실제로 어떻게 PLC 프로그램에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롭 회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프로젝트명을 인터롭 회로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인터롭 회로는 출력을 이제 두 개를 사용하고요. 접점도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P 입력 접점 P0과 P1번을 사용해서 P00번을 누르면 P20 출력 쪽에 P20이 작동하고요. P01번을 누르면 P21이 작동하도록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자기유지 회로를 해줄 거고요. P20으로 자기유지 회로를 해주고 여기도 P21로 자기유지 회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유지 회로가 완성됐죠? 근데 이제 P00번을 누르면 P20이 작동하고요. P01번을 누르면 P21이 작동하는데 꺼주는 버튼은 똑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꺼주는 버튼은 P20과 P21을 동시에 꺼주는 버튼은 비접점으로 P2번으로 해주겠습니다. 비접점으로 P2번으로 P2번을 누르면 P2번이 작동되면 P20과 P21이 동시에 꺼지는 오프 우선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인터롭 회로를 배울 건데요. P20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P21이 동작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에다가 이 꺼지는 버튼과 마찬가지로 비접점으로 P20이 동작하는 동안은 20일 동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여기다가 P20 비접점으로 하게 되면 P20이 동작할 때는 P21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여기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롭 회로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먼저 해보고, 이렇게 실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롭을 한번 걸어줘 볼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P00번을 ON 시켜줄게요. 강제 IO 허용. ON 시켜주고요. 오프 시켜주겠습니다. 자기 유지가 되죠? 자, 이때 P01번을 작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P21이 작동이 될 겁니다. 강제 IO도 이것도 허용. ON. 자, 그러면 P20과 P21이 이렇게 동시에 작동을 할 거예요. P01번도 꺼주겠습니다.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P2번을 누르면 동시에 꺼질 겁니다. 강제 IO 허용. 자, P2번을 누르면 P20도 꺼지고 P21도 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P2번을 여기다 같이 썼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꺼주겠습니다. ON 하면 P20도 꺼지고 21도 꺼졌죠? 비저점이니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께 방금 배운 인터럽 회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선이 됩니다. 이게 작동할 때는 P21이 작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여기다가 이제 출력 비접점으로 P20을 써주게 되는데요. 써줘 보겠습니다. P20 이렇게 비접점을 하게 되면 P20이 동작할 동안에는 P21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엔드 회로로 구성을 해줬죠. 직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P ON 시켰죠. P00번을 ON 시켰습니다. 오프 시켰고요. 계속 자기 유지가 된 상태로 P20은 출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P20이 계속 출력 나가고 있는 동안에 P21을 출력 신호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P01번을 ON 시켜주겠습니다. ON 시켜줘도 P21은 동작하지 않죠. 이게 바로 인터럽트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입니다. 인터록 회로. 오프 시켜주고 아무리 ON을 시켜주려고 해도 절대 P21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20이 작동함으로써 여기 있는 비접점 끊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들어오는 신호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P02번을 눌러서 ON을 시켜서 P02번을 오프 시키고요. 다시 둘 다 꺼주고요. P01번을 눌렀을 때 P21이 작동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ON. 자, 이때는 P20번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는 P01번 신호를 받아서 P21이 작동을 하죠. 자기 유지가 당연히 되고요. 이게 바로 자기 유지 회로에서 한 번 더 나아간 인터롭 회로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두 개의 출력이 동시에 나가면 안 됐을 때 이렇게 그 인터롭 회로를 걸어주고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이 인터롭 회로가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퀴즈 테이블, 퀴즈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먼저 부저를 누른 사람이 부저가 들어오고 나중에 누른 사람은 부저가 안 들어오는 이런 회로도 같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입력 우선 회로라고 하고 또 이제 그걸 조금 바꾸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 거가 우선이 되고 먼저 들어온 사람 거는 이제 오프가 되는 이런 회로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선입력, 후입력 우선 회로라고 합니다. 그 선입력, 후입력 우선 회로들은 이런 인터롭 회로들이 기본이 돼서 나온 응용된 회로이고요. 자동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이런 인터롭 회로들이 쓰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쓰이게 되죠. 인터롭 회로가. 이번 시간에 인터롭 회로를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디지털 논리 회로도 배웠고, 또 자기유지 회로도 배웠고, 또 인터롭 회로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쉽게 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들어보면요. 여러분에는 어떤 가게 같은 데를 가면 요즘 가게들은 대부분 다 자동문으로 돼 있죠. 어떤 자동문은 이제 앞에 센서가 달려서 사람이 감지를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는데 어떤 곳은 이제 사람이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랬을 때 자동문은 안쪽에서도 문 열림이 버튼이 있고요. 가게 안쪽에서도 문 열림 버튼이 있고 가게 바깥쪽에도 문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을 짤 때 가게 안쪽에서도 문 열림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고 가게 바깥쪽에서 문 열림 버튼을 눌렀을 때도 문이 열리게 그렇게 짜고 싶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게 A1이라는 조건은 가게 안쪽에서 문 열림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A2라는 조건은 가게 바깥쪽에서의 문 열림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이제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그 버튼은 문이라고 하는 자동화 기계 하나의 출력을 내보내게 될 텐데 A1을 눌러도 Y가 출력이 되고요. A2를 눌러도 Y가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 어떤 한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내 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지 이런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원래대로 A1을 눌러도 A1을 작동시켜도 Y라는 출력이 나가고 A2를 작동시켜도 Y라는 출력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코딩했을 때 생각대로 잘 안 되던 이제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현상이 있었고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레포트를 제출한 사람도 있고, 레포트를 제출 안 한 사람도 있고, 레포트를 제출한 사람들은 제출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냈다면 그 해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그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PLC 연산 처리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왜 그렇게 출력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텐데요. PLC 연산 처리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입력 리프레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입력 리프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PLC의 입력 단자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들을 그 PLC 메모리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해서 PLC의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입력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PLC 입력 기기에서 들어오는 이제 입력 신호들을 입력 리프레시를 통해서 PLC 메모리에 쓰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메모리로 들어온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입력 정보를 가지고 PLC 내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짠 그 순서대로 PLC는 내부 연산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부 연산 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출력에 쓸 값들, 출력 연산 결과를 이제 쓰이게 되고 연산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연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연산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출력 단자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된 이제 출력 신호들은 이제 출력 접점 쪽 기기로 신호로 이제 보내주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출력 리프레시입니다. 출력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제 출력 기기로 이제 신호를 바로 보내주지 않고, PLC는 이게 자기 진단을 하게 돼요. 이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PLC 내부 연산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출력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지난주에 짰을 때 이런 자기 진단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PLC 프로그램에서 출력 리프레시로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진단 통해서 만약에 오류가 없다고 하면 PLC는 그 엔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엔드 처리를 통해서 엔드 처리가 끝나면 이제 출력 접점 쪽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입력 리프레시부터 엔드 처리까지 이 5단계를 거치고 5단계를 거치는데, 이렇게 한 번 한 것을 1스캔이라고 합니다. 1스캔이라고 하는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1스캔이 끝나면 이걸로 PLC 연산 처리는 끝나지 않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력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고 이런 순서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스캔 방식에 이렇게 반복해서 연산하는 이런 방식을 반복 연산 방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내고 처리를 해내는 이 과정,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내는 과정을 1스캔이라고 하고, 이 한 번 처리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1스캔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PLC 연산 과정들을 기억을 해놓고, PLC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줄을 위로 올리고 어떤 줄을 아래로 내리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자기 진단을 통해서 출력 에러를 뜨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시간 과제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지난 시간 과제의 답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A라는 입력 조건이 들어왔을 때, 1이라는 입력 조건이 들어왔을 때 Y는 1을 출력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읽었을 때 A2가 만약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1이라고 입력됐던 것은 다시 여기서 0이라는 입력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Y는 0을 출력해내게 되죠. 그러니까 A에 아무리 적점을 붙여놔도 여기서 적점을 붙이지 않는 이상 Y의 출력은 0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A2에 적점을 가하면 바로 Y는 켜질 겁니다. 어떤 PLC에서는 이걸 그냥 출력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좀 고급화된 PLC에서는 이것은 바로 자기 진단에서 에러로 검출을 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출력으로 바로 안 내보낸다는 거죠. PLC는 에러를 띄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A1이라는 입력 조건을 받아도 Y 출력이 되고, A2라는 입력 조건을 받아도 Y 출력이 나가게 하려면, 이럴 경우에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